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2026년 정부 세제 개편안을 보면 정부가 이번에 정말 큰 거 온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시장에 미칠 파장이 정말 역대급입니다. 1주택자도 불만이 치솟고 있고 전월세 걱정에 공급 대책은 나오지 않고 이번 세제 개편안을 한 줄로 요약하면 세금을 2배로 올릴 테니 보유할 능력이 없으면 집 팔아라 이겁니다.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한민국은 양도세, 취득세, 보유세를 합쳐서 명실상부 선진국 수준의 세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번 8월 부동산 세제 개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1주택 실거주자도 건드려 버렸습니다. 시세 20억 이하, 공시가격 14억 이하,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숨통이 트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20억 이하의 집값들이 많이 오르기 시작하겠죠. 결국 시세 20억을 넘어서는 순간 얘기가 달라집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기존 60%에서 70%에서 80%까지 상향되고 세율까지 오르면서 반포, 잠실, 압구정 등 초고가 주택 보유세는 현행 대비 1.5배에서 4배까지 폭등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양도세죠. 2029년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한도가 최대 10억 원으로 제한되고 보유 기간 인정 없이 실거주 기간만 인정됩니다. 10년 이상 거주했어도 시세 차익이 큰 초고가 아파트들은 양도세가 수십억 단위로 뛰어올라 사실상 이사가 불가능해지는 끼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주택 비거주자입니다. 정부가 비거주하는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징벌을 하겠다 이런 기조입니다. 시세 13억 원 초과시 종부세 코스로 진입하게 되고 공동명의 공제 혜택도 8억에서 9억 수준으로 반토막 납니다. 비거주자는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 차익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령자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연령 및 장기 보유 공제 한도가 2028년 이후에 최대 600만 원으로 대폭 축소되고요. 소득이 없는 고령층을 위해서 상속,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결국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는 일시불로 걷어가겠다는 뜻입니다. 단 지방으로 이주하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면서 사실상 세금 부담되면 수도권에서 집 팔고 지방으로 내려가라 이겁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는 13억 초과 다주택자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최대치로 부과되는 징벌적 과세를 맞게 됩니다. 특히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면서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한 갈아타기도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재앙이 오고 있죠. 전월세 시장의 물량이 소멸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전월세 시장은 단순 상승을 넘어서 물량 소멸로 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집주인은 세금 부담을 전가하겠죠.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가 수백에서 수천만 원 늘어나면 집주인은 늘어난 세금을 메우기 위해서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바꾸고 임대료를 대폭 올리게 되겠죠. 그러면 임대 물량은 당연하게 소멸됩니다. 실거주 안 하면 세금 폭탄 이런 구조 때문에 집주인들이 세금을 피하고자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서울 자가 점유율이 45% 상황에서 단 2%, 3%만 실거주로 전환돼도 약 10만 세대 이상의 임대 물량이 시장에서 증발합니다. 그리고 상위 입지에서 쫓겨난 세입자들은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면서 경기 수도권 인접지의 전월세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밀어올리는 도미노 상승이 시작될 겁니다. 결국 빚을 내서 집을 보유하자니 세금이 두렵고 그렇다고 해서 집을 팔자니 전세, 월세 부담이 더 두렵고 결국 집을 매매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매매하기에는 지금 대출을 다 막아놨죠. 정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최근 시장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것이 눈에 보이는데 도대체 정부와 정치가들의 진짜 속뜻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함일까요? 올 초부터 계속적인 유가 보조 지원금, 민생 지원금, 어떤 지원금 명목이든 계속 돈을 살포했습니다. 당연히 세수를 메꾸기 위한 것도 있고요. 더 깊은 속뜻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치적으로 표밭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정치인에게 가장 유리한 구도는 두터운 중산층이 있는 사회가 아니라 극소수 부자들 그리고 대다수의 서민들이 있어야 되는 구조입니다. 자기 자산이 있고 까다로운 중산층은 세금만 내고 혜택은 못 받는다고 생각해서 표를 잘 주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불만만 많고요. 하지만 중간에 중산층이 다 무너져서 서민층이 돼버리면 정부 복지와 소득에 의존하게 되겠죠. 결국 부자들의 부를 나누어서 서민들 너네들에게 몇십만 원씩 더 주겠다. 실제로 중산층 내 자산이 만약에 5억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5억인 사람을 몰락시켜서 내가 50만 원만 부자의 돈을 뺏어서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너가 나에게 투표를 해라. 이런 포퓰리즘 공략 하나로
표를 정말 얻기 쉬운 가장 쉬운 국가 통제형 구조가 됩니다. 중산층이 일단 먹고 살기가 좋아지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혜택도 못 받고 힘들다 이런 볼멘 소리만 하고 표도 잘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극도의 서민층으로 만들어서 내가 표를 잘 받기 위함이죠. 정말 한국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층 이동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겁니다. 기존에 초상위권,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던 초자산가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중산층입니다. 월급을 모으고 대출과 갭 투자로 계속 상위 입지에 진입하려는 상위 중산층인데요. 이번 개편안처럼 실거주 요건을 극단적으로 강화하고 대출과 세금으로 중산층이 자산가로 올라오려는 흐름을 막아버리면 현금 부자들은 자산을 지킵니다. 하지만 중산층이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완전히 부서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표면적으로는 부자 과세 그리고 실거주 보호 이런 정의로운 명분을 내걸었지만 실상은 중산층의 자산 형성 사다리를 끊어버리고 세입자를 더 지독한 임대료 고통으로 내모는 구조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구조가 어떻나요? 지금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청년층이 상당히 적고요. 그리고 표를 얻기 위해서는 65세 이상, 70세, 80세 이분들이 직업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부자들의 돈을 뺏어서 너희들을 먹여 살려준다 이런 인식을 만들어서 서민들의 표를 더 결집시켜야죠. 만약에 서민들이 없다면 중산층을 무너뜨려서 서민으로 더 만들어 버리면 되니까요. 이번 세제 개편안이 불러올 후폭풍이 저의 예상대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식주 가운데 주거를 건드려 버렸으니 다음 선거에서 과연 민주당이 이길 수 있을까요? 근데 또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징이 있죠. 바로 냄비 근성이죠. 지금 또 끌어올려도 또 1년, 2년 지나면 또 묻어내지고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그때 또다시 다른 정치적 얘기로 선동되면서 지금의 이 스트레스적인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잊게 되겠죠. 어쨌든 앞으로 현안대로 진행될 경우 임대차 시장과 자산 시장의 대격변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걱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